간이 해독을 시켜주는가 하고 의학적으로 살펴보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해독을 한다는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먼저 간 해독 1단계가 잘 진행이 되도록 좀 도와줘야만 됩니다. 너무 독소가 많아서 이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독소가 처리되지 않고 넘쳐서 질병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간해독 1단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 기름 속에 들어있는 독소는 물에 녹지도 않고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간해독 1단계라고 하는 것은 지용성 독소를 이제 물에 풀어질 수 있고 녹을 수 있는 수용성 독소로 기름 보따리 풀어주는 것이 간해독 1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보따리가 저절로 풀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사이트크롬 P450에 효소들이 도와줘야만 이 기름 보따리가 풀어집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물만 먹고 무슨 다이어트를 한다, 디톡스를 한다, 그러면 굶으니까 살은 빠질지는 모르지만 질병 치료는 안 됩니다. 1단계 해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굶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산된 이 결과에 의해서 효소를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면서 지용성 독소를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지금 풀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용성 독소가 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소들이 필요한데 과연 그 효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거예요. 효소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어떤 책에서도 나오는 이름 하나가 있는데 에드워드 하우엘 박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효소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져요. 이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효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체내 효소가 있고 내 몸 밖에서 먹거리와 함께 들어오는 체외 효소, 바로 먹거리 효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대사가 일어나는데 그 대사 활동을 할 때 효소로 사용되는 대사효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효소로 사용될 수도 있고 소화효소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 개의 잠재력이 있다 해서 잠재효소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효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단점이 있는데 열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영하로 내려갔을 때는 효소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뜨거워지는 거에 아주 약한 게 효소입니다. 효소가 뭐냐? 우리 몸속에서 밥풀떼기 먹었다고 해서 밥풀떼기 자체가 에너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얘가 소화돼야 되고 또 포도당으로 되면 흡수도 돼야 되고 포도당이 또 에너지로 태워져야 되고 뭔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을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꼭 효소가 있어야만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현상이 진행되는 이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효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효소의 약점은 섭씨 47도씨만 되면 죽기 시작을 합니다. 70도씨가 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효소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다른 생명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는 효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체가 만들어낸 효소를 먹으면서 보충을 해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추도 살아있죠.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먹거리 효소로 보충해주면서 우리가 활력 넘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47도씨가 되면 죽어요. 이 상추를 부글부글 끓여서 예를 들어서 찌개로 끓였다. 그럼 끓였다 하면 몇 도씨가 되는 거예요? 100도씨가 됩니다. 100도씨가 된다고 해서 모든 영양분이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양분 많이 있습니다. 철분은 끓여도 철분입니다. 단백질은 끓여도 단백질이에요. 영양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효소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도씨만 되면 다 죽는다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끓이면 맛있다, 맛있으면 끓이고 지지고 볶고 다 하면서 먹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이 식사 패턴으로 볼 때는 먹거리 효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은 효소가 부족하다고 보면은 맞아요. 자, 그러면 소화효소가 풍부한 먹거리를 섭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생으로 야채를 많이 먹었다. 그럼 살아있겠죠.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 먹은 그 음식은 자기가 자기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를 많이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잠재 효소는 소화효소로는 조금만 도와줘도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대사효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대사가 잘 진행이 돼요.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푹 끓여서 먹으면 자기 거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도 없는 음식들이에요.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소가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대사효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대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사장애 증후군이다. 요즘에 이름을 새로 붙인 거예요.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가 되고 그게 대사죠. 소화가 됐으면 흡수가 되고, 그리고 얘가 이제 혈관을 타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태워지는 게 이게 대사가 다 한 바퀴 도는 것인데,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영양실조가 걸리는 사람도 있고, 소화까지는 됐는데 얘가 마지막 에너지로 태워주는 효소가 부족해서 피 속에 계속 떠다니기만 한다. 그럼 이게 당뇨병이에요. 이게 에너지로 이게 사용이 안 되니까 언젠간 또 써줄지도 모르겠지. 일단 여기다 저장해놓고 보자. 그게 비만입니다. 이렇게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사실은 효소가 부족해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찾아오는 많은 질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소가 영하로 딱 얼려버렸을 때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도 그 몸속에 효소가 있겠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효소가 있어요. 이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쫙 뻗어서 안 움직여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개구리를 식혀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쫙 뻗은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를 그냥 딱 영하 40도로 냉동을 시켰다. 그래도 쫙 뻗어요. 그런데 얘는 다시 녹이면 움직입니다. 효소가 영하로 내려갔을 때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일이나 당근이나 이런 생명체 속에는 효소가 있겠죠. 얘를 그냥 주스를 딱 짜내면 아직 효소는 있겠죠. 냉동으로 딱 얽혀 놓으면 효소가 살아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짜먹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하지만 제철에 딱 짜가지고 냉동을 시켜놓으면 몇 개월, 1년이 지나도 효소가 살아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 효소를 잘 활용하면서 디톡스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효소가 부족한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은
대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냥 굶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효소를 여러 종류로 지금 마시고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소들이 우리 몸속에 지용성 독소로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잘 수용성 독소로 지금 풀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고개를 좀 넘어가야 되겠는데, 최고의 치료제, 항산화제를 공급하면서 디톡스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단계 해독을 진행을 했더니 이제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풀어졌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름 보따리에 쌓여있는 독소가 더 독성이 강할까요? 그냥 홀라당 벗겨놓은 게 더 독성이 강할까요? 벗겨놓은 더 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 안 할 때보다 지금 1단계 해독이 진행되면서 이 독소를 이제 막 풀어 제쳐놓고 보니까 독성이 더 강해요. 이 중간 대사물이 독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벽에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더니 묵은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 야, 우리 대청소해야 되겠다 해서 날 잡아가지고 막 먼지를 또리개로 털었어요. 근데 대청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청소하고 있는 중간에 여기 교회를 들어오면 안 했을 때보다 여기는 먼지가 더 적어요, 많아요? 더 많아요. 이게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독소를 혈관 벽에 붙여주고 장기 벽에 붙여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임시로 어떻게 그럭저럭 살아오고 있었는데 지금 날 잡아서 대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있던 걸 다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톡스 진행 중에는 옛날보다 혈관에 독소가 더 많이 떠다녀요. 그럼 머리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어지럽고 아프고 막 몸살 걸린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아주 디톡스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감사원금 좀 내고 가시면 더 좋아요. 나 이거 괜히 하나 봐. 내 몸에 안 맞나 봐. 그게 아니고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누구의 여기가 막 위장이 원래 안 좋은데 뭐 더부룩하고 어디 계셔요? 벌써 가셨나? 가시면 안 돼요. 위장이 안 좋고 소화기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굉장합니다. 여기에 붙어있는 독소들을 그냥 다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지금 막 털어내는 거예요. 칼만 안 됐을 뿐이지. 그럼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메스꺼워요. 더부룩합니다. 또 막 아프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토하기도 해. 아주 뭐 이게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은 눈 뜨고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지금 괜찮은 편이고 엎어져 그냥 엎어져. 심한 사람들은 토하기까지 하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해보면 첫 번째 한 주일 할 때는요 힘듭니다. 누구나 다. 평생 묵은 걸 대청소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 할 때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힘듭니다. 저도 한 6번인가 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대부분 독소를 평생 묵은 걸 떨어내느라고 힘든데 한 번만 하면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토하고 엎어져 있고 누워 있고 한 사람도 그냥 날아다니면서 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대청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아팠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닌데 대충 덮어놓고 살았어요. 뭔가 조금 무거운 건 있었죠. 그냥 살아갈 만하게 견뎌갔는데 이 디톡스를 하면은 그 부분에 쌓여있는 독소들을 뜯어냅니다. 상처는 하나도 안 주고 칼을 대지 않았지만 뜯어내요. 그러면 그 옛날에 아팠던 부분들이
예리하게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심한 부분만 우린 통증을 느낍니다. 이게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다 아파도 제일 아픈 데만 느껴요. 거기 다 떨어져 나가면은 그 다음 아픈 데가 또 아픈데 돌아가면서 아픈 것처럼 느껴요. 또 온몸에 독소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피부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 막 빨갛게 뭐 진물로 올라오는데 그게 싹 치료되면 옮겨 다른 데서 빠져나오고, 알러지 계통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나타나요. 또 몸속에 너무 많은 독소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나갈 게 많으면 설사가 나옵니다. 그냥 완전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약 많이 먹은 사람들, 그냥 약 한 주먹씩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설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쥐가 왜 나느냐, 혈허증 때문에 난다고 그래요. 장단지에 피가 어떤 원인에서든지 조금 적게 이제 흐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모든 조직은 통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아프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면 여기에 피가 덜 공급될 거예요. 산소도 덜 공급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여기가 통증이 느껴져요. 그 통증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주물주물 마사지 해주면 시원하다 하면서 통증이 없어지죠. 마사지 하면 쥐어 짜주기 때문에 피가 강제로 좀 흘러가요. 일시적이지만 산소가 공급되면서 통증이 사라집니다. 또 따뜻한 핫팩을 올려줘도 통증이 사라져요. 수축되었던 혈관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완이 되면서 다시 산소가 공급되니까 통증이 없어져요. 일시적이지만. 그것처럼 이 장단지 쪽에 디톡스를 하면은 옛날처럼 밥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가 약간 적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다리에 쥐가 나요. 쥐가 나면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고 이 중에 몇 사람은 꼭 어디서고 나타나요. 다른 때보다도 그냥 디톡스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주물주물 피를 좀 흐르게 해주면서 지나가면은 그걸로 인해서 아무 문제도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눈에 염증이 있다. 그럼 이게 나오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꾸 뭐 눈곱이 끼는 것 같고 뭐가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저쪽 강남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30대 초반의 여자분이 오셨어요. 눈 아래를 딱 뒤집으면 그 안에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데 자꾸 커서 나중에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름에 한 번씩 안과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이 염증을 뽑아내요. 뽑아내면 15일 뒤면 또 차가지고 또 뽑아내는데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어김없이 15일이면 아예 그냥 정해놓고 수술하러 가요. 첫날 저한테 와서 죄송한데 제가 중간에 수요일 날 하루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게 눈이 10년째 이래서 수술을 계속 보름마다 하는데 그 날짜가 이번 수요일 날 걸려서 할 수 없이 그날은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첫날 강의를 들어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날도 빠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강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전날 가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거 그때는 10시부터 했단 말이에요. 아침. 이거 1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일 그 의사 선생님한테 10년 동안 수술했으니까 단골 아니겠어요? 특별 부탁을 했대요. 아침 새벽 7시에
의사 보고 새벽 7시에 출근을 좀 해서 그때 나 좀 수술 좀 해줘라.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새벽에 가서 수술을 하고 조금 늦어도 오전 강의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러고 갔는데 아침에 왔어요. 10시에 늦지 않게. 이분이 뭐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수술 안 받았대.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무슨 고름이 눈에서 계속 나오더래. 계속 나와서 보니까 수술한 것보다도 깨끗하게 없어졌어. 그 뒤로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수술 한 번도 안 하고 영원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칼을 대지 않는 수술요법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걱정되면 저한테 이게 무슨 증상입니까? 하고 물어보시고 좀 길게 상담해야 될 분은 우리 부목사님한테 신청을 하시면 제가 시간 배정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겠고, 이게 한마디 물어보실 분들은 3시에 오셨을 때 제가 2층에 있을 때니까 그때 물어보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악화된 건지, 치료가 너무 잘 되는 것인지 이게 분별을 하시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단계 해독 과정에서 이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풀어지는 과정에서 보따리를 부시럭부시럭 풀어 놓다 보면은 먼지가 많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학자들은 그 먼지를 활성산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1단계 해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디톡스 기전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디톡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디톡스 하면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몸은 더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톡스의 기전을 알기 때문에 1단계 해독은 할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틀림없이 뭐가 나온다? 활성산소가 나온다. 그럼 대책을 세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싹 씻어주는 항산화제를 쏟아부으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기전을 모르면서 하는 디톡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해요.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 나오는 활성산소를 그때그때 다 씻어주면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이 디톡스를 해야 되는데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하기를 이 세상에는 36,000 종류의 질병이 돌아다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뭐다? 활성산소다.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만 싹 씻어주면은 모든 병은 다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 조직을 뜯어 먹으면 거기서는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염자 붙은 모든 질병은 활성산소를 씻어주는 항산화제를 투여하면 기가 막히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투여하면서 진행하는 이 백트레덴 디톡스를 통해서 염자 붙은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눈이 안 좋은 사람들, 수술 직전까지 간 사람들도 그냥 뭐가 쏟아져 나오면서 놀랍게 치료된 임상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아토피염, 다 염자 아니겠습니까? 다 활성산소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항산화제로 싹 청소하면서 할 때에 놀랍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산화제를 먹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주면 좋을까? 대표적인 항산화제 에이스, 아주 으뜸 에이스는 첫 번째, 에이스에서 A, 바로 비타민 A가 아주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각종 채소 속에 베타캐로틴 형태로 들어있어요. 두 번째, AC에서 AC, C는 비타민 C입니다. 각종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 ACE에서 ACE, 마지막 E입니다. 비타민 E예요. 각종 견과류와 씨앗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 속에 이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저도 그랬어요. 그럼 에덴의 음식으로만 돌아가면 끝나는 거구나.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만 많이 먹으면 다 끝나겠구나. 그렇게 저도 믿고 살아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의과 대학에서 양방영양학과 한방식이요법학을 같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총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박사 과정을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저보고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한의대학은 박사 과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침 놓는 침국과 한약 줘주는 방제과. 근데 뭘 만들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영양학과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영양학과에서 뭘 가르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비타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면 좋겠대요.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비타민 시장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뭐 건강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한 분들이 비타민 장사를 하면서 한의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시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의사들이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도 배워서 요거까지 판매하면은 침 놓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는 좋은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TV 방송에서 강연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고 있을 때니까 제가 강연한 걸 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저는 비타민 같은 거 먹을 필요 없다. 그냥 에덴의 음식만 먹으면 된다. 이게 제 강의 주제인데, 아니 내가 무슨 비타민 먹으라는 것을 강의를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에 다른 교수님들이, 많은 의사 출신 교수들이 아주 떼거리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못합니다 하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어서 혼자 이 분야를 계속 논문을 찾아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일본 과학기술청에서 나온 논문들을 비롯해서 여러 논문을 보니까 내가 뭔가 지금 하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1952년도에 시금치 100g 한 단을 분석을 했더니 비타민 C가 150mg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93년도에는 똑같은 한 단 속에 비타민 C가 8mg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비타민 C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철분은 13에서 0.7로 줄어듭니다. 또 시금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한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0년 전에 우리가 먹던 과일 채소보다도 지금 먹는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평균 2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들이에요. 왜 그런가? 산성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있는 이 알칼리성 미네랄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토마토가 빨아먹어도 옛날과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색깔은 똑같은데 맛이 틀려요. 또 옛날에는 그냥 계속 무슨 퇴비를 만들어서 주는 게 남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일이었는데, 요즘 그냥 인산 질소 비료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비슷한데 알맹이가 완전히 틀려요.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철분을 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금치 한 단만 먹으면 충분했다. 그럼 지금은 몇 단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20단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아이고 에덴의 음식 이빨 멀쩡한데 그냥 잘 씹어 먹으면 되지 했는데 20단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모든 의사들이 이 논문 앞에 그렇다. 음식은 아무리 채식을 하든지 잘 먹어도 이제 입으로 먹는 음식만 가지고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질병이 걸리느냐? 영양실조로 걸립니다. 뭐가 부족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 좀 큰 영양소, 3대 영양소 결핍으로 모든 질병이 생겨요. 미국과 한국처럼 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왜 병이 생기느냐? 똑같이 영양실조. 3대 영양소는 다 넘치지만 얘들을 처리해 주는데 필요한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다 부족해서 얘들이 처리되지 않고 쌓여 있으면서 생기는 질병들인데, 아무리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과일, 채소, 견과류를 먹어도 20단을 먹지 않는 한은 부족하다. 여기서 모든 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의사들은, 특별히 미국에 있는 그 의사협회 JAMA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인들에게 음식 말고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를 보충제로 먹으라고 강력하게 추천한 바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이미 전 국민의 50%가 이 보충제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뭐 이런 거 좀 먹어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먹어보신 분. 여기는 뭐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통계적으로 50%가 먹는다는데 여기는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른가 봐요. 이걸 왜 먹었어요? 의사들이 권해서 먹었어요. 대부분 의사들이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런 보충제를 계속 권하다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가 연구를 했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더니 당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폐암이 200%나 덜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 원인을 분석을 했더니 당근 속에 있는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점막 세포분을 막아주는 이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관지의 점막 부분에서 활성산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폐암이 200%나 더 안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당근 다 먹을 필요 없구나. 뭐만 먹으면 되겠어요? 베타캐로틴만 먹으면 되겠지 하고서 베타캐로틴만 뽑아서 먹으려고 했더니, 베타캐로틴 이만큼 뽑으려면 너무 많은 당근이 필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양반이 요거를 당근은 하나도 안 쓰고 석유에서 베타캐로틴을 합성해내는 비법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원가가 뭐 너무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비타민은 합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 베타캐로틴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게 진짜 폐암을 예방해 주나 하고 핀란드 공중위생연구소에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고령 흡연자 29,000명을 대상으로 5년 내지 8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폐암 예방된다고 열심히 먹었는데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폐암 발생률이 오히려 18%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하고 이 의학 저널 중에서는 최고의 권위지인 JAMA에서 이거 우리가 확실히 결론을 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 이 연구 결과 가지고는 시비가 너무 많이 붙을 얘기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비타민 쪽에서 최고의 박사님들 47명을 뽑습니다. 베스트 47을 뽑아요. 어느 한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평균을 내는데 그때 조사 대상이 자그마치 18만 93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 팔리고 있는 비타민 먹는 것이 조금 더 살아보려고 먹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더 사는 효과가 있는지 그걸 연구를 해서
2007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보다 더 큰 연구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이쪽 분야 권위 있는 47명, 숫자도 자그마치 18938명, 서울대 아무개가 3000명 대상으로 연구해서 발표해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나와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먹고 조금 더 살아보려고 했는데, 비타민 A를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조기 사망, 빨리 죽을 가능성이 16%가 더 높더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베타캐로틴을 먹은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도가 7%가 더 높아요. 비타민 E를 먹은 사람들은 4%가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먹었더니도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또 억울해요. 그래서 지금 팔리고 있는 비타민 먹는 것은 집어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도 가능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근 속에 있는 베타캐로틴하고 시중에 팔리고 있는 합성 베타캐로틴하고 화학구조식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의사들이 그렇게 무식합니까? 화학구조식이 틀린데 베타캐로틴이라고 우겼겠어요.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화학구조식은 똑같습니다. 화학구조식은. 그래서 지금까지 의사들은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화학구조식만 똑같으면은 똑같은 물질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콜만 박사님이 화학구조식이 똑같은데도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예쁜 종이에다가 제가 너무 존경합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럼 받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마음이 있지요. 예. 근데 똑같은 종이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썼어요. 존경합니다 하고 썼는데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해서 줬어. 그럼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싹 사라지죠. 아니 구조식이 똑같아. 재료도 똑같고 무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받을 마음이 없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당근에서 뽑아낸 베타캐로틴이나 화학적으로 맞는 베타캐로틴이나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는 똑같아요. 그런데 입체 구조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당근 속에 있는 베타캐로틴은 예뻐요, 입체 구조식이. 근데 막 그냥 공장에서 막 부글부글 끓이면서 만든 것은 어떻게 개수는 맞았는데 입체 구조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포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예쁜 입체 구조식을 가진 당근 속의 베타캐로틴하고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베타캐로틴의 입체 구조식까지 구별을 해서 화학적으로 만든 것은 안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먹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몸에서 계속 굴러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물질 취급을 받으면서 얘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죽게 돼 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항산화제를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지금 사 먹는 비타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먹어야 되겠어요? 천연 비타민.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를 먹으면 되는데 근데 20탄 먹을 수는 없는데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의학과 영양학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까지 딱 도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비타민 C를 먹으면 폐암이 준다 아니면 는다 막 아주 지 멋대로입니다.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그래서 머리가 조금 똑똑한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비타민 C가 베타캐로틴이 폐암 예방에 좋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정제로 먹지 말고 음식으로 드세요. 이론이야 뭐 너무 좋지요. 근데 20단은 어떻게 먹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말을 안 해.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5 a day.
과일과 채소를 하루 3번만 먹어서는 부족합니다. 하루에 5번 드세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히트치는 캐치플레이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몇 번 먹어라? 5번 먹어라. 그럼 2번은 뭐예요? 간식인데 얘들이 또 간식이 얼마나 해로운지는 또 몰라. 책상 앞에서 만든 캐치플레이예요.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제가 볼 땐 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20단 먹으면 되지 뭐. 어떻게 먹어요? 20단을 못 먹는 이유는 그 20단 속에 대부분은 들어갔다 그냥 나가는 섬유질입니다. 섬유질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반찬 먹을 때 정도 먹으면 돼. 그 이상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20단 속에 섬유질만 싹 빼버리고 나머지 마시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발견을 하고 그러면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들어있는 천연 과일, 채소, 견과류를 주스로 내서 섬유질은 빼고 요걸 마시면서 치료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7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해서 디톡스의 기전에도 항산화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주스를 쫙 내가지고 마시면서 하면은 효과가 있을까?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갑자기 이렇게 여러 사람 막 불러놓고서는 무조건 치료된다고 뻥을 칠 수는 없잖아요. 몇 명 데려다 놓고 확인을 해봐야지.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요양원을 운영을 할 때에 몇 사람을 데리고 실험을 해봤어요. 이왕이면 중증 환자를 데리고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아주 심한 암 환자, 심한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봤어요. 나머지는 그보다는 쉽게 치료가 되니까. 그 중에서 82세 먹은 치매 환자가 왔는데 며느리를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합니다. 방문을 나오면 자기 방문을 못 찾아요. 계속 남의 방문을 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새. 자기 방문을 못 찾아요. 그리고 똥은 바지다 그냥 쌉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전문 치매센터에서 쫓겨났어. 이 할머니 때문에 밤새 직원들 잠 못 잔다고. 그래, 이런 환자인데도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심한 환자 좀 해보자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치매도 결국은 모든 병은 뭐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 활성산소로 뇌가 녹슬어서 생기는 거예요, 치매도. 그런데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이게 녹슨 게 활성산소가 없어지면서 씻어질 거 아니냐? 이론은 간단하잖아요. 근데 현실이 맞느냐가 문제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이 디톡스 프로그램처럼 항산화 주스를 짜서 주면서 뭐 찜질도 하고 뭐 다 했죠, 물론. 하면서 했더니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치매가 싹 사라지면서 또 오줌을 가리고 며느리를 알아보고 성경을 가르쳤더니 알아듣고 그래서 침례를 줬어요. 또 한 분의 82세 할머니는 거의 그 정도 중증 환자인데 또 오줌 가리고 머리가 기억력이 뭐 얼마나 좋아지는지 82세에 영어학원을 다닐 정도로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몇 사람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LA에서 한 달에 2번씩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 완전히 구도자들만 모아가지고 백투에덴 교회를 만들어 놓고 지금 다른 목사님이 거기 이제 후임자로 와서 지금 잘 운영이 됩니다. 항산화제 천연으로 먹어야 되는데 20단을 먹는 비결은 주스를 짜서 먹으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천연 항산화제를 이제 마시면서 지금 하는데 처음에는 이걸 그때그때 마시기 전에 짜가지고 주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해본 사람은 알아요. 교회에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하다가 두 번째 해는 죽어도 안 한대.
부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게 생겼대요. 야, 이게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치료 잘 돼도, 치료는 되는데 잘 돼도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효소학을 또 연구해 보니까 이 얼려도 효소가 살아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미리 짜가지고 냉동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거 갖고 왔잖아요, 그죠? 예, 그대로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지금 몇 사람 정도 짜면은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래. 하다가 싸워 또 막 힘들면 싸우는 거예요. 이제 봤다니까. 예, 수석 집사가 뭐고 없어요. 힘들면 그냥 막 소리 막 높이 올라가고 잔치 치르고 막 교회가 두 조각 나는 데도 있어요. 예? 이렇게 편안하게 했더니 한 번만 하면 다음에도 해달라, 다음에도 해달라 전부 그러는데, 옛날에는 한 번만 하면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래. 아무리 치료돼도 죽게 생겼는데 치료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교회 일꾼들은 계속 부엌에 있느라고 이걸 못 들어요. 구도자만 듣고. 구도자는 막 신앙이 크는데 일꾼들은 이게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 여기서 먹지 말라고 강의를 했는데 안 들었으면 그게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나오네 이게 또. 이게 어떻게 된 교회냐고 막 이게 난장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엌에 아무도 들어가지 말고 수석 집사님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하게 되면은 놀랍게 치료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안면도에서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남중현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 심장에 관상 동맥이 있는데 3개가 있는데 다 막혔어요. 너무 많은 곳이 막혀가지고 그 속에다 풍선 넣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다 넣을 수가 없대. 너무 막혀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거 2개만 넣고 나머지는 더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뭐 약을 한 주먹씩 먹는 거죠. 뭐 혈전 용해제에 뭐에 뭐. 그런데도 심장 기능이 23%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날 왔는데 눈이 벌써 흐리멍텅해요. 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부어있고 막 배는 이렇게 나와 있고. 술을 얼마나 이분이 좋아했는지 마시고는 못 가도, 이제 미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갔대. 그 이제 결과로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일주일 사이에 첫날에는 뭔가 조금 모질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이게 싹 좋아지고 눈이 막 그냥 또릿또릿해지고 말도 조금 흐리흐리했는데 너무 똑똑한 사람이야. 출판사 사장이었어요 보니까. 남들도 다 인정을 해가지고 동창회 부회장이 됐어요 이분이. 집에 가서 배운 대로 이야 이거 일주일만 해도 이렇게 좋아지는데 나 한 달 계속 할래 하고 집에 가서 한 달을 계속했어요. 한 달 뒤에 다시 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체중이 뭐 한 20kg가 빠진 거야. 여기 배가 다 없어져 버렸어 한 달 만에. 20kg 빼는 거 간단합니다. 그냥 오늘 배고픈 정도로만 한 달 가면 돼요.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면은. 자, 그러면서 약 다 끊고 협심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또 고혈압도 약 다 끊고 완전히 사라지고 당뇨병도 약 끊고 완전히 사라졌고 거기다가 요단백도 신장도 좋아지고 전립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분이. 전립선이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그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이분이 부엌 자체를 안 들어가는 분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배워와가지고 녹즙기로 자기가 짜는데 자기 먹을 것만 짜는 게 아니라 부인도 자꾸 짜줬대. 남편이 부엌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야. 남편이 이렇게 변화되는 프로그램이 뭐냐.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부인까지 같이 왔어요. 부인은 막 이게 뭐예요 이게 관절염으로만 너무너무 아픈데 이분도 하니까 이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이런저런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이 디톡스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뿌리 자체를 뽑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 가서 계란 몰래 까먹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하셔서 각자 나는 이런 질병 가졌었는데 이것도 치료되고 저것도 치료되더라. 요거면 성남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으로 디톡스 프로그램을 한 것이 여기 분당의 뉴스타트 교회였어요. 아마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그때가. 그때 이 권기웅 그땐 장로님이었죠. 미국으로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저쪽에 교회 밀락동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또 사할림도 한번 같이 갔었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이 집회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 뉴스타트 교회 아니냐, 나는 백퇴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상우 박사님하고 맨날 하는 거 내가 아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느냐 그랬더니 아니래. 10년인가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건강 집회 하지 말자고 결론이 났대요. 그렇게 결론이 났대, 하여튼 교회에서. 그러다가 옛날 기억이 있어서 양일구원이를 모시고 한번 해보자. 근데 미국에서 오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옆에 교회하고 합작으로 초청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나 옛날 프로그램대로 안 하고 요즘 새로운 걸 하는데, 교회에서는 어떤 종류의 집회를 해도 돈을 받으면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먹을 걸 주면서 하면 먹을 것 돈은 받을 수 있다, 교회에서 해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하자. 먹으면서 하는데 힘이 안 든다. 옛날처럼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집에서 자기가 밥을 안 먹고 여기서 해주는 것으로만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그 실비는 받을 수 있다. 치료가 옛날보다도 잘 된다. 회계에 살아서 그냥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혼자 초청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디톡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모집이 안 되는 거야, 일주일 전까지도.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놀러 오세요, 그거네.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그 성질에. 모집이 안 되는데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인 중에서 5명이 먼저 디톡스를 한 거예요, 한 주일을. 디톡스를 5명이 먼저 했더니 50개월이 막 팔이 올라가고 이제 막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전남도 엄청나게 뿌렸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래. 근데 5명이 먼저 해보고 50견 좋아졌어, 뭐 좋아졌어, 뭐 5명이 좋아지니까 좋아진 사람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좋아질 겁니다, 이건 틀려요, 전달하는 게. 그 5명이 좋아지면서 이거 굉장한 거다 하니까 이게 막 그냥 퍼져나가는데 한 주일 만에 80명이 모집이 된 거예요. 전단 가지고는 안 됩니다. 디톡스가 뭔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나섰다면 이건 박근혜도 돼요. 응? 되니까 저렇게 돌아가지, 세상이. 응? 시험 앞에서는 아니 막 유경수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는데 왜 안 넘어가겠어요? 시험 앞에는 어떤 이름도 소용없어요. 되면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남을 일깨우려면 다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100% 요대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치료되면, 아니 고혈압을 약 끊고 치료된다는데 누가 여기를 안 오겠어요? 분명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가면역질환이 치료된다는데 세상에 여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와요. 러시아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몇 번 오고도 옵니다. 이 마지막 전도법으로 화이트 부인은 분명히 강조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이 의료 선교법 아니고는 어떤 전도법도 먹히지 않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전도해본 사람은 지금이 그때가 됐다라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전도 간단합니다. 내가 치료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분이 한 달 만에 이 모든 질병이 보따리째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아미노산과 같은 포합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해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디톡스 프로그램 한참 하다가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간해독 1단계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간해독 1단계까지만 진행이 되면 오히려 독소가 안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 하려면 말고 한번 했다면 빨리 2단계로 진행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여기저기 붙어있던 독소들을 다 떨어내는 데까지가 1단계인데 이것을 2단계는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게 2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독소라고 하는 놈이 이게 얼마나 좋은 집입니까? 독소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은 안 나가고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강제로 끌어다 버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수갑을 채워주는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의학 교과서에서는 포합 영양소, 결합 영양소라고 불러요. 이걸 안 먹으면 1단계까지만 풀어주고 안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그 포합 영양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아미노산도 있고 이 여러 가지 포함 영양소를 포함해서 24가지 이상 영양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죽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굶어서 될 게 아니고 이걸 먹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프고 그 독소가 4일 만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독소들을 딱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제 버려주는데 어디로 버려줘야 되는가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로 나가느냐? 첫 번째, 자, 이것부터 설명을 하죠. 그냥 단식을 하거나 그냥 굶는 다이어트나 디톡스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단식을 해도 괜찮았는데 단식을 할 때 이 몸속에서 독소가 많이 나오고 예전과는 달리 공기 속에 독소가 너무 많고 정신 속에 독소가 너무 많고 이 독소가 플러스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 단식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단식을 하면은요, 케톤산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케톤산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밥을 안 먹잖아요. 세포가 이제 탄수화물을 공급 못 받는다 이거예요. 당뇨병도 병 때문에 세포가 탄수화물을 공급 못 받고,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도 세포가 탄수화물을 못 받고, 단식한다고 해도 세포가 탄수화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때 지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지방이 에너지로 태워질 때는 찌꺼기가 조금 더 나와요. 이 탄수화물이 태워질 때보다도. 그 찌꺼기가 뭔가 하면 케톤체입니다. 케톤체가 조금 나올 때는 심장에서 걸러가지고 오줌으로 버려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전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 이 디톡스를 할 때는 지방질이 너무 많이 태워져 한두 끼 굶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심장에서 다 버려질 수가 없고 남아도는 케톤체가 피 속에 흘러다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케톤산증이라고 불러요. 케톤체가 너무 많아져서 피가 산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요, 몸에서는 과일향이 나기도 하고 또 복통, 배가 막 아파요. 토합니다. 막 구토 증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숨이 막 곧 넘어갈 것 같아. 막 깊고 막 빠르면서 막 이런 심각한 호흡을 할 수도 있고 의식장애 혼수 상태, 심각한 상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굶으면서 하는 디톡스가 아니고 이렇게 포함 영양소를 먹어가면서 하는 디톡스가 질병 치료에 아주 좋다. 그러면 어디로 내보내는가? 6번째, 땀구멍으로 내보낼 수가 있겠어요. 이걸 잘 활용을 해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에 녹는 독소가 됐고 딱 수갑을 채워서 버려주는데 우리 몸의 혈관은 다 연결시키면 10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만큼 많은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 중에서
98% 이상은 모세혈관입니다. 그러니 찌꺼기도 어디에 가장 많이 있겠어요? 제일 끝부분에 있는 모세혈관부터 많이 막힙니다. 여기도 다 떨어져 나오겠죠. 그럼 이거 다 끌고 다니다가 힘들게 버릴 필요 없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피부에 있는 땀구멍으로 버려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땀을 흘려줘야 좋아요? 안 흘려줘야 좋아요? 흘려줘야 돼요. 땀을 흘려주지 않으면 독소가 나가지 못하고 머리도 아프고 몸도 막 천근만근 무겁고 몸살 걸린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설악산 힐링센터에서는 땀을 쫙쫙 빼주면서 합니다. 이 수소, 원적유선, 고열 찜질방을 2개를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거기를 들어가는데 평생 찜질방을 가도 땀이 안 나는 사람도 비 오듯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설악산으로 와서 하는 사람들은 머리 아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할 때는 머리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몇 달 전에 홍성에서 이 문화회관에서 150여 명이 이걸 하는데 단체 카톡을 만들었어요.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질문도 상담도 그걸로 다 하는데 까똑까똑가 오는데 머리 아파 죽겠어요. 뭐 토해요. 아이고 쳐다보기가 싫어.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땀을 안 흘려주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땀을 흘려주면서 해야 되는데 땀을 흘려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나갈 독소가 너무 많아요. 또 어떻게 하면 땀이 나올까요? 찜질도 좋아요. 족욕도 좋고 반신욕도 좋고 이번 기회에는 찜질방을 한 번씩 갔다 오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몸이 분명히 아픈 게 사라집니다. 제가 여기 오남리에 있는 찜질방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작년에 했어요. 정규적으로. 근데 찜질방이니까 잠잘 데가 별로 없잖아요. 잠자는 건 아주 뭐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니까 분명히 잘 못 자는데도 찜질방에서 할 땐 머리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땀을 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에 한 번씩 뜨거운 물로 족욕을 하든지 반신욕을 하든지 아니면 찜질방을 가든지 땀을 빼주면서 해야 돼요. 머리 아프신 분은 꼭 찜질방을 가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머리 아픈 것이 없어져요. 예. 아니면 죽지는 않은데 쌩으로 이제 참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수소 찜질방, 이걸 왜 우리가 이 설악산에서 사용을 하는가 하면은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라 그랬는데, 그 활성산소마다 맞춤식 항산화제가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이 OH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2010년도에 돼서야 찾았습니다. 학계에서는. 자, 이 OH에 대한 항산화제는 수소다. 수소 하나 붙여주면 H2O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처지에서 2010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쥐를 가지고 강제로 OH를 불어넣어 줘서 이제 뇌졸중이 걸리게 한 것입니다.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2%의 수소를 흡입하게 했더니 금방 내 7마리 중에서 4마리가 걸어다니는 만큼 이 OH에 대한 항산화제는 활성수소다. 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힐링센터에서는 그 수소가 이렇게 활성수소가 나오는 이 전자파가 이제 해결된 이런 찜질방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머리 아픈 사람이 없어요. 자, 또 7번째는 배뇨력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 독소가 혈관에서도 떨어져 나오는 게 있겠죠. 그럼 얘는 끌고서 신장에서 걸러서 소변으로 싸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소변을 많이 봐야 돼요? 적게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절대 눈치 안 봐도 돼. 치료가 더 중요하니까. 오줌을 많이 싸야 되는데 오줌 싸는 비결이 뭐예요?
많이 마시면 돼요. 마시지도 않고 쌀려고 해봤자 안 나오고, 그래서 12잔을 마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혈관에서 떨어져 나온 독소들은 대부분 콜레스테롤 내지는 지방질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신장으로 와장창창 밀려오면은 여기 사구체라고 하는 막 엄청난 이 모세혈관이 뭉쳐 있는데 이게 그냥 기름덩어리로 쩔어버릴 수가 있어요. 디톡스 잘못하면 신장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은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청일수라고 하는 효소 차를 마시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무슨 차가 아닙니다. 차 형태를 띄었을 뿐이지 한약입니다. 10몇 가지 정도의 한약 재료로 이쪽 이 소변을 잘 보게 해주고 혈관의 지방질들을 싹 청소해주는 그런 한약재를 차 형태로 했는데 그거 한 봉지만 삼계탕 끓이는 데다 딱 넣어보면 삼계탕에서 뭐가 떠요? 기름이 뜨죠. 딱 한 봉지만 넣으면 기름이 하나도 안 뜹니다. 완전 분해가 돼요. 그래서 요걸 타서 마시면은 오줌을 싼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오줌이 나온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특별히 전립선 안 좋은 분들은 아니, 건강한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전립선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막 와서 얘기를 해요. 밤에 5번씩 잠자다가 일어나 화장실 가던 사람들이 한 번도 안 가고 가서 찔끔 싸고 잔뇨감 있고 이런 분들이 시원하게 나온다. 그래서 그 차와 함께 신장을 통해서 신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지방질라 녹여서 소변으로 다 빼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마지막으로 배변력을 높여라. 가장 많은 독소는 어디로 버리면 좋겠어요? 대변으로 싸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변은 밀어내기 전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야 어제 먹었던 변이 나가는 건데 먹으면 디톡스 시스템은 스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안 먹었더니 물리적으로 변이 안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디톡스 프로그램에서는 강제로 변을 뽑아내요. 항문에다 관을 껴가지고 강제로 관장을 해요. 근데 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지 밑에서 다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몇 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싫다는 거야. 뭐 배가 아파 죽겠다는 둥, 뭐 이불 다 버렸다는 둥, 뭐 이거 안 하면 안 되냐는 둥. 그러다가 찾다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먹는 배변 효소를 사용을 했더니 지저분하지도 않고 관장할 때보다 더 숙변이 더 잘 빠져요. 4일만 해도 아니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막 한 무더기가 나와? 진짜 이 변기가 넘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기간에는 변기를 그냥 내리면 안 됩니다. 관찰하고 내려야 돼요.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데는 변기다 보지 말고 세숫대 하다가 보라고 하는 데도 많아요. 뭐가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이 꼬챙이 갖다 파헤치면서 내용물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숙변이나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씻어갖고 사진을 찍어 놔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전도할 때는 요 자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배 나온 사진을 찍어 놔야 돼요. 한 달 동안 할 사람들은. 그리고 좋아졌을 때 찍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해요. 정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보통은 10일 내지 14일 사이에 숙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제 본 것처럼 소장의 육모털 위에 하나가 코팅이 돼 있어요. 이 점액질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맑은 투명한 색입니다.
영양소는 들어오고 이 독소는 못 들어오게 해주는 기가 막힌 재료로 이 흉물을 보호해주고 있는 투명한 점막세포가 있는데, 얘가 독소로 너무 공격을 받고 시달리면 불투명한 하얀 막이 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영양소가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보통 10일 내지 14일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뱀 허물 껍데기 같은 게 나와요. 새카만 숙변이 아니고 하얀색의, 이게 씻으면 그냥 나오는 시래기 줄기 같은 게 요만한 게 한 20가닥씩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그냥 안 보고 내린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 달라요. 장이 완전히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배가 완전히 그냥 쑥 빠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건강이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에서 이제 청소된 독소는 쓸개 주머니로 이제 보내주고, 거기서 쓸개즙과 함께 십이지장으로 나오고 소장, 대장, 직장을 통해서 변과 함께 나가면 디톡스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좀 막히기 쉬운 부분들을 지금 이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에서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시간까지 다 수많은 실험 결과로 시간표를 짜서 그대로 따라서 하면 거의 큰 무리 없이 디톡스가 완료가 되면서 이 독소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해결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제 몸에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 디톡스 하시는 분들 단체 카톡방을 좀 하나 하면 좋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만드시면은 단체 카톡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다 급한 건 올리시고 질문하시고 제가 대답해 줘야 될 것은 제가 그걸로라도 대답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서.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치료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믿음으로 견디시고, 그게 치료가 되는 일인지 정말 힘든 일인지 그런 거 있으면 카톡에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디톡스를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남중앙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디톡스 프로그램이 그냥 이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평생 묵은 독소 싹 버리고 평생 묵은 죄악의 찌꺼기 다 버리는 기도 주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그냥 굶으면 금식이고 정말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비워지면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거룩한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비워지면 그곳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게 돼 있고, 치료는 그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디톡스 한 것만큼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 기적의 치료를 보기를 원하시면 이 영혼의 디톡스도 꼭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